이번 시간에 할 일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파일, 라이트, 리드,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라이트하고 리드하는 과정을 구글 콜앱에서 진행을 해볼 거다. 그럼 구글 콜앱에서는 그 저장되는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고 읽어드릴 때 어떻게 읽어드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 새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요. 네, 여기 제목을 파이썬 16번 파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우선 연결을 먼저 해주세요. 콜앱과 연결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콜앱에서 가상머신 한 대를 빌려오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가상머신을 지금 빌려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빌려온 가상머신은요. 여러분들이 빌려온 가상머신은 램이 12.69기가고요. 하드디스크가 107기가인데 그 중에서 이미 41.93기가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하드디스크. 대략 한 60기가 정도가 남아있죠. 60기가 정도의 하드디스크가 남아있는 그런 컴퓨터 한 대를 여러분들 빌려 오신 거예요. 이 파이썬 18번 파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 옆에 보시면 무슨 버튼이 있냐면 여기 파일 탐색기처럼 생긴 버튼이 있죠. 그렇죠? 요 버튼 클릭해 보세요. 요 버튼을 클릭을 해 보시면은요. 이게 파일 탐색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임대한 콜앱의 가상머신, 여러분들이 임대한 콜앱의 가상머신의 파일 디렉토리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디렉토리에는 파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현재 디렉토리에는 파일이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다? 샘플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확장해 볼까요? 여기 확장해 보시면 이런 파일들이 있어요. 이미 파일들이 있죠. 뭐 md라고 하는 파일도 있고 json이라고 하는 파일도 있고 등등등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일단 닫을게요. 일단 닫고 파일 쓰기 라이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읽기나 파일 라이트나 리드나 라이트나 순서는 똑같아요. 순서는 똑같은데 제일 처음에 파일을 열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오픈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오픈 다음에는 파일에다가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라이트고요. 끝났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파일을 닫으셔야 돼요. close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럼 읽기는 반대겠죠. 읽기는 오픈을 하고 리드를 하고 클로즈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쓰기는 오픈을 하고 라이트를 하고 클로즈를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파일 읽기는 오픈, 라이트, 클로즈를 이용하시면 되고 리드는 오픈, 리드, 클로즈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럼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오픈을 먼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는 파일 그리고 모드를 주시면 돼요. 사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아규먼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장 필수로 주셔야 될 부분은 파일 이름과 모드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이게 파일을 열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파일 열기를 할 때 사용하는 함수고요. 자, 여기에 파라미터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일. 여기 파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파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요. 디렉토리를 포함한 디렉토리를
포함한 디렉토리는 윈도우에서는 폴더라고도 얘기를 하죠. 폴더와 디렉토리는 같은 개념입니다. 폴더를 포함한 파일 이름을 주시면 돼요. 물론 파일 이름은 상대 경로로 주셔도 되고 절대 경로로 주셔도 돼요. 상대 경로도 가능하고 절대 경로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는 모드예요. 모드에는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read라고 하는 모드가 있어요. 읽기 모드. R이라고 하는 건 무슨 모드일까요? 읽기 모드예요. 읽기 모드. 얘가 기본값입니다. 그리고요. write 모드가 있어요. write 모드. 이거는 write를 줄여서 쓴 거예요. 이거는 쓰기 모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오픈을 하실 때 파일을 읽기 위한 용도로 read를 위한 용도로 파일을 오픈한다. 그러면 모드에다가 R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모드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R을 주시면 돼요. 근데 R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기본값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오픈하시는데 쓰기 위한 용도로 파일을 오픈한다. 그럼 여기를 반드시 뭐라고 줘야 될까요? write라고 주셔야 돼요. write. 이거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생략하시면 read 모드가 돼버리기 때문에 write는 반드시 생략하지 말고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t라고 있죠. t. 자, 이거는 뭐냐면 텍스트란 뜻이에요. 텍스트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텍스트. 여러분들이 그 메모장으로 열어볼 수 있는 문자들 있죠. 메모장으로 열어보면 한글, 영어, 숫자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이런 텍스트로 데이터를 읽거나 쓰겠다. 읽기를 할 때는 RT, 쓰기를 할 때는 WT 이렇게 하는 거예요. 텍스트가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그러니까 T도 생략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드를 완전히 생략했을 때에는 모드 파라미터를 완전히 생략을 했을 때에는 텍스트를 읽기 모드로 오픈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읽기 모드로 오픈하는 거고요. 모드를 W라고만 줬다. 그러면 텍스트를 write 모드로 오픈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에 상대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B가 있어요. B. B는 바이너리의 첫 글자예요. 바이너리 모드, 이진 데이터 모드란 뜻이고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 여러분들 그 이미지 파일이나 그 다음에 뭐 mp3나 mp4 동영상 파일, 이미지, 음성, 그 다음에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 메모장으로 열었을 때 그 내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텍스트는 메모장을 통해서 열어서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텍스트고요. 이진 데이터라는 거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파일 같으면 그림판을 이용해야 이미지를 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음성, mp3 같은 거. 음성은 그 mp3 플레이어를 이용하셔야 그 음악이 제대로 나오겠죠. 동영상, mp4 같은 것들. 동영상은 동영상 플레이어가 있어야 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동영상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서 볼 수 있어요? 내용 확인돼요?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이런 것들을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이너리 데이터예요. 바이너리 데이터.
아셨죠? 네, 그래서 읽기 모드, 쓰기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모드, 바이너리 모드가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펜드 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추가 모드. 자, 쓰기 모드와 어펜드 모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미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을 때 파일을 라이트 모드로 오픈을 해버리면요, 기존의 내용이 다 삭제가 되고 파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쓰게 돼요. 어펜드 모드로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 기존 내용이 작성된 밑에 기존 내용 다음부터 기존 내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존 내용이 유지가 되고 기존 내용 다음부터 쓰기가 시작이 되는 모드가 어펜드 모드예요. 그러니까 모드는 글자 두 개를 써주는 거예요. RT 혹은 RB 혹은 WT, WB 혹은 AT, AB 이런 조합이 가능해요. 이해되십니까? 읽기냐, 쓰기냐, 추가냐 이런 조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읽기나 쓰기를 할 거냐 아니면 바이너리를 읽기나 쓰기를 할 거냐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드에는 문자 두 개를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생략되는 경우 R은 생략하셔도 되고 T도 생략하셔도 돼요. R, read, 텍스트가 기본 모드입니다. 이게 오픈 함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오픈 함수 사용하는 방법.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해보도록. 자,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한다? 우리 순서는 이거라 그랬죠. 오픈, 라이트, 클로즈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이 파일을 오픈하는데요. 첫 번째, 파일 열기. F라고 할게요. 오픈. 자, 오픈에 뭐라고 됐어요? 파일 이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드 주셔야 돼요. 모드는 기본값이 있죠. 파일만 기본값이 없고요. 모드는 기본값이 있어요. 뒤쪽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기본값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할 거냐면 hello.txt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모드는 write, 텍스트. 자, 이 경우에는 뭐라고 쓰는 거랑 똑같냐면 write는 생략하면 돼야 안 돼요. write는 기본 값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면 안 돼요. 텍스트로 write를 하겠다. 텍스트는 기본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텍스트 모드는 기본 값이므로 모드는 write 이것과 동일합니다. write 텍스트라고 하나 write라고 하나 동일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요거는 오픈. 자, 두 번째 단계는 파일의 내용을 쓰는 거고요. 파일의 내용을 쓰는 거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파일을 닫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파일 닫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F 점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close가 있어요. close. 일단 열었다가 닫기만 해도요. 파일을 자 지금 볼게 아직 실행하기 전입니다. 실행하기 전이죠. 여기 클릭해 보세요. 파일 탐색기 클릭해 보세요. 저장되어 있는 파일 아직 없어요. 그죠? 아직 없죠? 네. 파일을 오픈했다가 클로즈만 해도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실행했죠? 실행했죠? 파일 탐색기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어때요? hello.txt가 생겼죠? 어디에 저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글 콜앱에서 빌려온 가상 머신의 하드디스크. 자, 이거는 가상 머신이에요. 가상 머신. 진짜 PC가 아니에요.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이 가상 머신은 어떻게 돼요?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이 가상 머신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작성한 파일도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픈, 라이트, 클로즈 할 수 있고요. 오픈, 리드, 클로즈를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 콜앱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 여러분들이 구글 콜앱 서버에서 빌려온 가상, 버추얼, 가상의 컴퓨터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들 작업했었던 파일들은 깨끗하게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데이터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임대받았던 가상 머신이 반환이 되면 저 파일에 있는 내용, 파일 자체도 삭제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여기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더블 클릭하면 바로 옆에서 보여요. 제가 이거 더블 클릭했습니다. 여기 열려서 보입니다. 안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파일을 우리가 안에다 내용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아무것도 쓴 게 없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파일에다가는 어떻게 쓸 거냐? F. 점. 여기서 메서드 찾으면 돼요. 메서드가 뭐가 있냐면 writ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write가 있고 write lines가 있죠. 이건 여러 개의 라인을 한꺼번에 쓰겠다라고 할 때는 lines, write를 쓰면 한 줄에 하나씩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hello 이렇게 할까요? 줄바꿈을 넣고 싶으시면 이렇게 줄바꿈을 직접 써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뉴라인이라는 뜻이에요. 뉴라인 다른 말로 하면 줄바꿈이에요. 줄바꿈. 그 밑에다가 한 줄을 더 써볼까요? F장 write. 한글로도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줄바꿈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한 줄만 더 쓸까요? F.write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죠. 여기도 줄바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행을 하더라도요. 콘솔 창에 뭔가 나오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오픈의 결과를 저장하겠다라고만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하겠다고 한 거니까 콘솔 창에 라이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파일에다가 라이트 하겠다고 한 거니까 파일에 라이트하고 끝. 뭔가 이 메서드들은 리턴하는 게 없어요. 클로즈도 리턴하는 게 없어요. 아셨죠? 자,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파일 탐색기 다시 한번 여시고요. hello 더블 클릭. 세 줄이 정확하게 들어갔죠. 첫 번째 hello하고 줄바꿈. hello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갔냐면 여기서 세 줄 뉴라인이 들어갔어요. 뉴라인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커서가 여기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라이트를 할 때는 어디서부터 써요? 커서가 있는 이 위치에서부터 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라이트를 한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뉴라인 세 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커서가 어디로 바뀌어요? 커서가 여기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라이트 하는데 여기도 뉴라인 그럼 커서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가 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바에 비해서 훨씬 쉽죠? 오픈한다, 라이트한다, 클로즈한다. 면 끝나는 거예요. 오픈한다, 라이트한다, 클로즈한다.
그리고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줄바꿈 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이게 텍스트 파일, 이게 텍스트 모드예요. 파일을 라이트 모드로 오픈하고 텍스트 모드로 라이트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 알파벳, 한글, 숫자, 특수기호 이런 것들이 텍스트란 말이에요. 읽을 수 있는 일반적인 문서 편집기로 읽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닌 이미지나 음성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자, 이거를요. 매번 오픈하고 클로즈하고 이게 항상 반복이 돼요. 그래서 보통 오픈을 해놓고서 라이트를 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라이트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클로즈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파일을 오픈해놓고 클로즈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똑같은 파일을 다시 오픈하면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윈도우에서도 그렇잖아요. 편집 중인 파일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러 발생시키죠. 그런 거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읽기 모드로 오픈했든 라이트 모드로 오픈했든 일단 오픈을 했으면 클로즈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저도 코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오픈한 다음에 클로즈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라이트 하는 것들을 나중에 썼어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오픈을 한 것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그런 게 있다면 좋겠죠. 그죠? 자바에 비슷한 구문이 있었어요. try with 구문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군요. 네. try with resource라고 하는 구문이 있었고요. try에서 오픈한 리소스들은 finally를 따로 써주지 않아도요. 에러가 있든 에러가 없든 자동적으로 클로즈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런 with 구문이 있어요. 파이썬에 with open as 그다음에 여기는 변수 선언 이런 구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오픈된 객체를 변수라고 부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클로즈를 따로 호출하지 않아도요. with 블록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선언된 변수의 클로즈를 자동으로 호출합니다. with as 구문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with as 이라고만 할게요. 사용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with open 파일 오픈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할게요. 우리 hello라고 만들었으니까 hello2라고 만들게요. hello2.txt as 별명을 F라고 주는 거예요. F. 자, 이것도 블록이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하시면 돼요. 들여쓰기. F.write 파일 주의하실 게 있죠. 여기서도요. 모드 생략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 무슨 모드로 오픈한 걸까요? 이렇게 하면 제가 오픈을 할 때 모드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전달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모드일까요? 리드 모드일까요? 라이트? 네, 맞습니다. 텍스트 리드예요. 텍스트 리드. 네. 그러면 우리가 라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write 못해요. 에러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드를 생략하시면 안 돼요. 모드를 반드시 주셔야 돼요. write 하겠다, 텍스트로 하겠다, 이걸 주셔야 돼요. 아셨죠? 아니면 우리 append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파일 이름을 똑같이 하고요. 똑같이 하고 여기를 append로 해볼게요. append 텍스트란 뜻이에요. append 텍스트 파일 뭐 append 한 줄만 넣죠. 자, 여기서는 우리는 f.close를 호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with as 구문이 끝나게 되면 with 블록이 끝나면 오픈된 파일 객체 fn close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close를 호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뭐 간단하게 하려면 open, write, close 이렇게 하시면 되고 close 하는 거를 생략하시려면 with open as f 라고 해놓고 안쪽에서 write를 하시면 돼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똑같은 이름으로 했어요. 똑같은 이름. 그럼 파일은 여전히 하나밖에 없어요. 파일은 하나밖에 없는데 제일 마지막 줄에 그 전까지는 요렇게가 있었고요. 가장 마지막 줄에 한 줄이 더 들어갔죠. 이게 바로 append 모드예요. append 모드. 그러니까 write의 일종인데 write는 기존의 내용을 싹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쓰는 거예요. 근데 append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남겨두고 그 파일의 가장 마지막에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추가를 하는 게 append 모드예요. 아셨죠? 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write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write 모드로 오픈해서 파일을 write 하는 방법, append 모드로 오픈을 해서 write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with as 구문을 사용하지 않고 close를 직접 호출하는 방법과 with as 구문을 사용해서 close를 호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호출되는 구문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 read를 해볼게요. read 파일 읽기 read입니다. read. 자, 이것도 순서는 똑같아요. 순서는 뭐다? 파일을 연다. 파일 오픈. 오픈했으면 그 다음에는 파일에서 read. 그 다음에 f.read. 마지막으로 f.close. 닫는다. 요런 순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파일을 연다. 파일에서 읽어드린다. 그리고 파일을 클로즈한다.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픈할 때 마찬가지로 모드, 그러니까 읽기, read를 주시면 되는 거고요. 텍스트냐 바이너리냐 주시면 되는 거고 read 메서드, close 메서드는 전부 다 파일 객체가 가지고 있어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파일에서 한 줄을 딱 읽어드리고요.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with as 구문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with as 구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F는 하고서 오픈을 하시는 거죠. 자, 이때 오픈할 때 저장된 파일 이름이 hello.txt
우리가 읽어드릴 파일 이름이 이거잖아요. hello.txt. 자, 그 다음에 모드. 자, 이번에는 우리가 모드는 read 그리고 텍스트를 읽어드릴 거죠. 자, 여기에서 기본 값이 모드의 기본 값은 read 텍스트이기 때문에 read and read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모드 파라미터의 값을 생략하셔도 되죠. 그냥 RT라고만 쓸까요? RT라고만. 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모드 파라미터를 생략해도 돼요. 기본 값인 경우에는 전달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파일 열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일에서 내용 읽기를 하셔야 되고 다 읽었으면 세 번째가 파일 닫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잊어버리기 전에 f.close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읽기는 f. 하고서 메서드 찾아보시면 돼요. 어떤 메서드 있는지. write, close, flush 이런 건 아닐 거고요. read 여기 있네요. read라고 하는 게 있죠. read는 보시면 사이즈 옆에 사이즈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몇 바이트씩 몇 글자씩 읽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즈. 근데 밑에 또 뭐가 있냐면 read line이 있죠. read line은 뭐예요? 한 줄씩 읽어드리겠다. 한 줄씩 읽어드리겠다. 그러면 read line이 리턴해 주는 거는 한 줄 읽어드린 end of file을 만날 때까지 읽어드리거나 new line을 만날 때까지 읽어드리는 게 read line이에요. read line. 그리고 얘는 리턴을 한다 그랬죠. 리턴은 스트링을 읽어드린 문자를 리턴을 해요. 만약에 EOF는 파일의 끝이에요. 파일의 끝에 도달했으면 무엇을 리턴한다? 비어있는 문자를 리턴한다. 비어있는 문자를 리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장해서 이거를 프린트해 보시면 돼요. 자, 볼까요? hello라고 하는 그 텍스트 파일에 있는 거 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출력 몇 줄 됐죠? 지금 출력 2줄 된 거예요. 유심히 보시면 hello라고 한 다음에 밑에 빈줄까지 출력이 된 거예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read line은 한 줄을 읽어드립니다. 한 줄. 근데 이 줄의 끝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가 있을까요? new line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다른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요 다음에는 새로운 줄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new line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읽어드린 라인은 뭐냐면 요렇게 한 줄을 읽어드린 건데 이 끝에 뭐가 있는 것까지 줄 바꿈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읽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프린트를 읽어드린 내용을 그대로 프린트하라고 했으니까 요 다음에 줄 바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한 줄이 더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 코드를 조금만 바꿔볼까요? 코드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어떤 문자열에서 문자 앞이나
문자열 뒤쪽에 있는 공백들을 제거해주는 메서드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문자열들의 왼쪽 시작하는 부분이나 문자열이 끝나는 부분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들의 공백들, 스페이스나 탭이나 줄바꿈. 예, 맞아요. 스트립. 스트립을 내볼까요? 스트립. 자, 실행해보세요. 아까랑 달라졌죠? 출력이 달라졌죠? 밑에 요만큼이 없어졌죠? 그죠? 스트립을 써주니까 요만큼이 사라져요. 스트립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문자열을 읽어드렸을 때 그 문자열의 끝에 있는 줄바꿈을 눈에 보이지 않는 요게 생겨난단 말이에요. 요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트립을 써주시는 거예요. 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한 줄을 읽어드려요. 한 줄. 파일에서 read line. 그럼 한 줄을 읽어드려요. 두 번째 줄을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은 거를 또 반복하면 되죠. line은 f.read line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스트립 하시고 프린트 라인을 한 번 더 하면 돼요. 실행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두 줄 출력했죠. hello, 안녕하세요 이렇게 출력했죠. 여기서 한 줄을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줄을 읽으면 두 번째 줄을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read를 호출하면 세 번째, 그 다음 호출하면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하면 돼요. 파일 안에 4줄이 있으면 read line을 4번 반복하면 되는 거고 파일 안에 10줄이 있으면 10번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스트립을 빼볼까요? 자, 여기서 스트립 제거하고요. 여기도 스트립 제거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아까 제가 줄바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출력한 내용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8번째 라인에서 출력한 게 안녕하세요 하고 밑에 있는 공백이. 아시겠죠? 스트립. 이런 식으로 파일에서 어떤 데이터를 읽어드리거나 이런 거 하실 때 스트립 써주시면 좋아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네들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한 줄, 두 줄 요게 아니라 파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읽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읽어드린 그 내용을 뭐 출력하거나 이용하거나 뭐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해볼까요? 이번에는 with as 구문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lose를 생략해도 되니까 with 파일을 오픈하시는 거예요. 오픈 파일 이름은 hello.txt. 자, 이번에는 모두 생략할게요. 그리고 그냥 as f. 자, 이거는 뭐냐면 파일을 read text 모드로 열기를 한 거예요. read text. 그러면 이 안에서 파이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 한 줄 읽어드리는 이 코드가 굉장히 간단한 게 반복문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파일에서 한 줄씩 읽어드리면서 이게 파일의 끝까지 파일의 처음부터 파일 객체 F의 처음부터 파일의 끝까지 반복하면서 잠깐 닫아둘게요. 반복하면서 f.read 라인을 호출해 줍니다.
포문에서 파일 끝까지, 파일 처음부터 끝까지 f.read 라인을 호출해서 그 호출된 결과를 여기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이 코드 작성하기가 되게 쉬워요. 파일 안에 있는 라인들에 대해서, 각 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 안에 있는 모든 라인에 대해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프린트만 하면 끝이에요. 라인을 프린트만 하면 끝이에요. 어때요? hello, 안녕하세요. 01234 파일 어펜드 그대로 나왔죠.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빈 줄이 한 칸씩 들어간 거는 뭐예요? 각 라인 끝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공백이 있으니까, 줄바꿈이 있으니까. 그럼 읽어드린 라인을 스트립, 여기서 스트립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 빈줄 없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썬이 파일을 리드하거나 라이트하는 이 방법이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write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read, open, write mode as f. f.write를 필요한 것만큼 반복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write가 되는 거고, read는 read, open, 그 다음에 read니까 별도로 모드는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as f, 그 다음에 f 파일에서 라인을 반복하면서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파일에서 한 줄씩 반복하면서 그 반복 읽어드리는 라인을 뒤에 공백 제거하고 처리하겠다. 이렇게만 하시면 끝인 거예요. read, write가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자, 여기까지는, 자, 여기 파일 탐색기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까지는 뭐였었냐면, 전부 다 어디다가 작성한 거였었다? 구글 컬앱에서 임대한 가상 머신에다가 read와 write를 한 거예요. 텍스트 셀에서 작성을 해드릴게요. 버추얼 머신의 하드 디스크에서 파일을 읽고 쓰는 동작을 기능을 수행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글 컬앱과 연결이 끊어지고 나면 구글 컬앱과 연결이 끊어지면, 다시 얘기하면 연결이 해제되면 그 구글에서 컬앱에서 임대했던 가상 머신의 모든 리소스를 반환을 해야 돼요. 임대했던 가상 머신의 모든 리소스를 반환하게 됩니다. 반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용했던 메모리, 사용했던 하드디스크, 사용했던 CPU 등등등 모든 것들을 다 반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CPU,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뭐 램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반환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반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성했었던 파일들은 어떻게 된다? 모두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파일을 라이트하는 목적은 그 라이트한 파일을 나중에 언제든지 읽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방법은 있죠. 방법은 뭐냐면 라이트를 했던 코드들을 다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위쪽에서 뭐 요렇게 라이트를 하거나 요렇게 라이트를 했던 코드들을 다시 실행하면 파일은 다시 생겨날 거고, 그러면 그거를 다시 읽어드리는 동작을 다시 하면 되기는 돼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어. 우리가 원하는 거는 파일을 라이트 했다는 얘기는 그거를 계속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만약에 A라고 하는 파일에서 그 지금 이 노트북 A라고 하는 노트북에서 1번 .ipy nb에서는 파일을 쓰기만 하고, 그 다음에 2번 .ipy nb라고 하는 파일에서는 파일을 읽기만 하겠다. 근데 두 개가 같은 가상 머신을 사용해요? 아니죠. 얘는 얘의 가상 머신을 따로 사용하고 얘의 가상 머신을 따로 사용하죠. 이것도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가 쓰기를 한 것은 얘는 읽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콜앱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했을 때만 리소스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콜앱의 단점이죠. 여러분들 PC에서 읽고 쓰고를 했으면 나중에 언제든지 여러분들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자, 그럼 그거의 해결책. 수업 조금만 더 진행하고 저희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할게요. 혹시 쉬었다 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나 수업 듣고 계시죠? 조금만 더 진행하고요. 오늘 수업 완전히 마칠게요. 남은 시간 자습 시간 드릴게요. 네. 자, 방법은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것들을, 이런 단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하는 거예요. 구글 콜앱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라이트 하는 것을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라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연결이 끊어졌다가 다시 한번 오픈을 하더라도 구글 드라이브는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개인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구글 드라이브 요즘 개인당 30기가인가요? 몇 기가 주죠? 무료로? 네. 월 얼마씩 하면 100기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무료로도 30기가인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드라이브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 용량이 허용하는 한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파일을 라이트 할 수 있고 그거는 지워지는 게 아니죠. 콜앱의 가상 머신은 세션이 끊어지면 가상 머신 가짜의 PC이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만 구글 드라이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구글 드라이브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옆에 파일 여기 클릭하세요. 여기.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확장이 되죠. 자, 여기에서 여기 세 번째 버튼
세 번째 버튼이 뭐냐면 마우스 올려볼까요? 드라이브 마운트라고 되어 있어요. 드라이브 마운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글 콜앱 PC에, 그러니까 가상 머신이죠. 이 콜앱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에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하겠다 해요. 마치 뭐처럼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PC에다가 여러분들 노트북 안에 그냥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USB를 딱 꽂죠. USB 딱 꽂으면 여러분들 윈도우 탐색기에서 어떻게 보여요? 처음에는 하드디스크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옆이나 그 밑에 여러분들이 꽂은 USB가 보이죠. 요즘은 클라우드만 사용해서 USB 사용 안 해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USB 제거하면 탐색해서도 얘가 없어지죠. 그렇죠? 마운트라고 하는 과정을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콜앱이라고 하는 가상의 PC가 있는데 이 가상의 PC에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USB를 꽂는 과정. 그러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C 드라이브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연결한 USB D나 뭐 F 이런 그 드라이브도 보이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마운트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여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 그러면 억세스 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허용하세요. 연결. 그러면 저기 아마 로그인 계정 한 번 더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드라이브 마운트 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떠요. 자, 뭐가 더 생겼나요?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습니까? 여기 드라이브 마운트라고 하는 거를 클릭해서 조금 기다리면은요,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가상 PC에,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USB를 딱 이렇게 꽂았더니 새로운 폴더 하나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연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운트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마운트 하시고 해제를 안 하시면은요, 내일 만약에 이 파일 다 끊어졌다가 연결 다 끊어졌다가 월요일에 오셔가지고요, 이 파일을 열고 다시 한번 그 구글 콜앱과 연결만 하면은요, 구글 드라이브 연결하는 것까지,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하는 과정까지도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드라이브를 확장해 볼까요? 드라이브를 확장해 보시면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마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이 마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뭐냐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여기 마이 드라이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구글 드라이브의 제일 위쪽이 뭐예요? 마이 드라이브죠. 그 밑에 여러 가지 폴더들과 파일들이 있죠. 그렇죠? 그 폴더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콜앱 노트북이라고 하는 거 있죠. 클릭하면 확장이 돼요. 윈도우 탐색기처럼.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랩 파이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랩 파이썬 1번부터 파이썬 16번까지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파일들이 쭉 보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다 저장하면 될까요? 원하시는 폴더 어디든지 저장하시면 돼요.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적어도 마이 드라이브 밑에, 마이 드라이브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폴더를 선택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연결하는 과정은 이렇게만 하시면 딱 끝나요. 이게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저는 저장을 어디다 할 거냐면 구글 콜앱 밑에 랩 파이썬
파이썬 여기다 저장하려고 해요. 이 폴더 밑에다가 마우스를 여기다 이렇게 요 위쪽에다 올리시면 여기에 점점점이라고 하는 거 뜨죠.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하는 거 뜨죠. 요거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 메뉴들이 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마우스 올리면 여기 점점점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요. 메뉴 위치를 클릭을 하세요. 메뉴 위치를 클릭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경로 복사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경로가 복사가 됐어요. 경로가 복사가 됐어요. 자, 그걸 붙여넣기를 해볼까요? dir pass 이렇게 할게요. 다음표 안에다가 컨트롤 V 해보세요. 컨트롤 V. 자, 이게 절대 경로예요.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가 연결되어져 있는 절대 경로예요. 이 경로 방식은 리눅스예요. 얘가 리눅스이기 때문에 리눅스의 컨텐트 디렉토리 밑에 드라이브 디렉토리 밑에 마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콜엠 노트북스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랩파이썬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내가 그 파일을 리드하거나 라이트하게 될 파일의 경로를 일일이 손으로 타이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하는 폴더를 선택해서 그 폴더의 경로를 여기서 복사를 해버리세요. 아시겠죠? 네.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라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라이트를. 네. 자, 이번에는 파일 name이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라고 만들 거냐면 여러 가지 이메일 종류들을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emails.txt 이렇게 만들게요. 자,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문자열 2개를 만든 거예요. 지금 이거 문자열 2개 정의한 것 뿐입니다. dir, 디렉토리 패스라고 하는 문자열과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문자열 2개 만든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할게요. OS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OS 모듈에 pass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에 joi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OS 패키지에 pass라고 하는 모듈에 jo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자,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어렵지 않아요. 변수 이름은 파일 패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os. 그러면 pass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있죠? pass 모듈이라고 나오죠. 모듈.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jo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디렉토리 패스와 파일 네임을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파일 패스가 무엇인지 출력 한번 해볼게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앞에 디렉토리 이름에다가, 그죠? 그 다음 뒤에 파일 이름에다가 중간에 뭐 붙였죠? 중간에 슬래시. 자, 이 메서드는 뭐 하는 거냐면 디렉토리 이름과 파일 이름을 파일 구분자를 사용해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파일 구분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자바 시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윈도우즈에서는 파일 할 때 어떻게 쓰죠? C 드라이브, 그 다음에 백슬래시, 그죠? 백슬래시, 뭐 유저스, 백슬래시, 그 다음에 뭐 유저, 백슬래시, 이렇게 백슬래시를 쓰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뭐 도큐먼트 이렇게 되죠. 이게 윈도우스 방식의 파일. 근데 맥이나 혹은 리눅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시작이 슬래시. 뭐 위쪽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텐트, 드라이브, 뭐뭐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텍스트 파일. 여기서는 무슨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사용하는 OS가 윈도우스면 파일 이름과 경로 이름을 백슬래시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OS가 리눅스나 맥과 같으면 파일 이름과 경로 이름을 뭘로 연결을 해야 돼요? 슬래시로 연결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이용하자? os.pass.join을 이용하자. 그러면 이 os.pass.join이 지금 이 함수가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의 OS를 확인을 하고 컴퓨터의 OS에 맞게끔 경로와 파일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여기에 이렇게 슬래시가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슬래시가 없었지만. 이해되시죠? 단순히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그냥 여기다가 dir에다가 뒤에다가 슬래시 붙여버리고 얘를 그냥 갖다 붙여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안전하게 하려고.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다 됐어요. 준비는 다 끝났어요. 파일을 저장할 경로와 저장할 파일의 이름이 다 됐어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파일을 오픈하면 돼요. with 무슨 파일을 오픈하면 돼요? 파일 패스. 얘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경로 밑에 email.txt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드. 일단은 없는 파일이잖아요. 없는 파일이니까 write를 먼저 해야죠. write. 텍스트 모드. 이거를 F라고 변수 이름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write. 한 3개 정도만 써볼게요. 3개 정도만. 뭐 게스트 골뱅이 guest.com 줄바꿈 넣을게요. 줄바꿈 f.write. 자, 이번에는 뭐 테스트 골뱅이 gmail.com. 여기는 네이버라고 할까요? 네이버. 하나만 더 쓸게요. f.write. 이번에는 게스트. 이번에는 카카오라고 할까요? 카카오.com. 줄바꿈. 자, with as 구문으로 오픈했으니까 우리는 close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 자, 실행 끝났죠. 어디에 저장됐을까요?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디다 저장하고 있다 그랬어요? 컨텐트,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콜앱, 랩파이썬, 이메일.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콜앱, 그 다음에 랩파이썬. 자, 여기 볼까요?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져 있죠. 여기. 랩파이썬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email.txt가 만들어져 있죠.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작성한 그대로 들어가 있죠. 게스트 네이버, 테스트 지메일, 게스트 카카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연결이 끊어져도요. 이제 다시 한번 그 콜앱에서 가상머신을 임대를 받게 되면 임대를 받으면서 무엇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 연결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구글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면 기존에 저장했었던 파일을 바로 열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뭐 큰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뭐 몇십 메가 혹은 뭐 몇 기가가 되는 그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일단 오픈해서 파일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다가 올리면 돼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에서 한 줄 한 줄 읽어드리시면 돼요. 자, 구글 드라이브에서 읽어드리는 코드 만들어 볼까요? 똑같죠. 오픈하시면 돼요. 무엇을? 파일을 오픈하시면 돼요. 모드는 read 텍스트. 자, read 텍스트는 생략해도 된다, 안 된다? 생략해도 된다. 그죠? F. 그 다음에 반복문. for, line, in, F. 프린트 해볼까요? 읽기. 얼마나 쉬워요? 다 끝났죠? 그죠? guest naver.com, test gmail.com. 아, 여기 .com에서 다시 없었군요. gmail.com, 카카오.com. 중간중간 빈줄이 들어가는 거는 라인에서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공백 제거, 스트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파일에 있는 내용들 전부 확인했죠. 어때요? 그러니까 write를 하거나 read하는 코드는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글 콜앱에다가 read write를 하든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read write를 하든 파이썬 코드가 바뀌는 건 없어요. 뭐만? 저장하는 경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장하는 경로만. 그 저장하는 경로를 하기 위해서 우선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운트된 구글 드라이브 파스와 여러분들이 저장할 파일 이름을 연결해서 이게 아까 제가 오픈할 때 파일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디렉토리 경로를 포함한 전체 경로, 파일 이름까지를 다 써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파일 경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파일 경로를 이런 파일 경로를 라이트 모드로 오픈하거나 리드 모드로 오픈해서 라이트 모드로 오픈을 했으면 라이트 메서드로 호출하면 되고 리드 메서드로 호출했으면 파일이 끝날 때까지 한 줄 한 줄 반복하면서 파일의 내용을 읽어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우세요? 네, 이렇게 해서 파일, read, write까지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